우리는 햇빛 뜨면 인상 안 펴져. 후기 인상파야. 자, 앙증맞다 진짜. 깐지라서 진짜.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여러분들의 민법 고민을 해결해 드리고자 민법계의 전설, 민법의 대한민국의 대표, 전 세계를 대표하는 민법의 신, 그만해. 다른 선생님을 모시려고 했는데 시간이 없는 관계로 덕수쌤 모시고 민법 고민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고민 해결할 준비 되셨나요? 예, 언제나 준비되어 있습니다. 무슨 질문이든 답해 주실 수 있나요? 아, 예,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제가 덕수쌤께서 하시는 말씀 중에 가장 크게 공감하는 게 하나 있어요. 제일 많이 공감되는 게 민법 성적을 올리려면 성격을 바꿔라. 정말 너무 공감합니다. 자, 이 철학에 대해서 한 번 더 설파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민법이라는 게 네. 개인들 간에 서로 의견이 충돌해가지고 소송 사건이 벌어지고 네. 그에 대해서 3심까지 거쳐서 대법원 판결이 난 사건이기 때문에 네. 개인의 감정이 들어가기가 쉬운 과목이에요. 이걸 객관식 시험용으로 정리하지 않고 본인이 이해를 하려고 하면 한도 끝도 없이 어려워지는 게 민법이라, 내가 성격을 고치라는 이야기는 개인의 감정 넣지 말고 이미 시험이라는 건 분쟁에 대한 결과물이 나온 걸 할 수 있다고 판결이 났냐 할 수 없다고 판결이 났느냐라는 결론을 물어보는 거지, 당신의 생각이나 왜 그러느냐를 물어보는 게 아니기 때문에 판사짓을 하면 안 된다. 성격을 고치라는 이야기가 감정을 넣지 말라는 이야기. 그래서 그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가장 감정적으로 격하지 않나요, 선생님께서? 그러니까 이제 그 감정을 넣지 않도록 강의를 해야 되니까 강조하다 보니까 욱해 보이는 게 있는 것이지. 아, 화난 건 아니다. 화난 건 아니지. 강조하는 거지. 민법은 가장 그 시험 과목이 오래된 과목일 뿐더러 모든 시험에 민법 과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네. 나올 만한 문제는 이미 다 나왔어. 네. 그렇기 때문에 패턴이라는 게 있다고. 네. 그러니까 다른 과목에 비해서 어렵게 보이지만 사실은 예측 가능성도 높고 출제 유형이 거의 똑같기 때문에 주제별로 두세 문제씩만 정확히 외워두면 테마로. 7, 80점까지는 편하게 맞출 수 있는 과목 중에 하나예요. 사실은 이게 방법을 몰라서 그래. 그러니까 가장 수험생분들이 민법 공부하면서 쉽게 범하는 잘못이 뭐냐면 이해를 하려고 그래. 그리고 문제가 응용돼서 나오면 어떻게 풀지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사실 민법 문제는 어느 시험에 나오든 똑같아. 그래서 문제를 외워야 돼요. 문제가 똑같거든. 외우면 되는데 문제를 외울 생각을 안 해. 문제를 풀려고 그래. 그게 법 자체를 내 나름대로 막 이해하려고 쓸데없이 노력해서 그런 거 아닐까? 절대 쓸데없어. 문제풀이도 혼자 하지 말고 강의를 들으면서 같이 문제를 풀어서 문제 푸는 기술을 배우라. 그러니까 다른 과목하고 달리 민법이란 과목 자체가 문장 내에 질문, 정답, 해설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그거를 찾는 연습만 하시면 된다고. 반복적으로 그걸 연습을 해서 그 키워드를 잡고 문제에 적용을 하면 되지, 법이 무슨 얘기를 하고 사인 간에 무슨 일이 있어서 어떤 다툼인지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는 없어. 우리가 이거 정의사회를 구현하려고 이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니까. 그렇죠. 합격하는 게 정의사회를 구현하는 거야. 야, 됐더라, 해! 그러니까 처음으로 특히나 민법 하시는 분들, 사실 지금 1차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렇잖아요. 처음에 하다 보면은 법적으로는 좀 낯설 수도 있잖아요. 1, 2월 강의를 처음 하시는 분들은 반드시 들어야 돼요. 지금 1월부터 꾸준히 들었어, 자기가. 근데 지금도 민법이 잘 안 돼. 그럼 그분들은 1, 2월 강의를 한번 다시 듣는 게 좋아. 그게 제일 빠른 방법이죠. 기초 강의 딱 듣잖아? 그러면 왜 내가 이걸 다 잊어버리고 어렵게 생각했지? 라고 깨달음을 얻을 수가 있다니까. 기본에 충실해야 돼. 보세요. 정답이 일단은 쉬운 데서 나오지 않냐. 그런데 이 정답을 가리기 위해서 한두 짐은 낯선 문장 혹은 빌빌 꼰 문장들이 섞여 있는 것 뿐이다. 항상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외운 문장이 몇 번에 있는지를 먼저 찾는 습관을 들여야 된다. 1번부터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그거를 매 문제마다 해요. 그래서 세뇌를 시키는 거야, 완전히. 그럼 어느 순간엔 본인이 시험을 볼 때 문제 제목 동그라미 치고 옳은 건지 틀린 건지 표시하고 습관을 그대로 들여서 그대로 따라하게 된다고. 그걸 그날 실행에 옮기면 되는 거예요. 그럼 합격하는 거야, 이 시험은. 방법만 제대로 알면 붙을 사람인데 방법을 몰라가지고 고생하고 떨어지는 사람들이 있거든. 그들을 합격시키려고 연구를 한 거라고, 사실. 그냥 눈 뜨고 손목만 돌리면 붙는 시험이야. 근데 이거를 굳이 막 장황하게 격을 갖춰가지고 고상하게 할 필요 없거든. 우리가 영화나 드라마를 보다 보면 복선이라는 게 있잖아. 이 장면이 나왔다라는 건 그 뒤에 어떤 내용이 나오려는 걸 미리 암시하는 거. 시험도 똑같거든. 민법 시험도 긴 문장이나 긴 사례들은 키워드가 딱 주어져요. 그럼 이 말이 나왔다는 건
반드시 이걸 물어본다는 게 패턴이 정해져 있어. 그럼 이 단어 딱 보자마자 다음 내용이 연상되게 교육을 시켜. 그럼 그 문제가 딱 나왔을 때 그 단어를 딱 보면 1번부터 5번을 순서대로 보는 게 아니라 미성년자가 무권 대리행했다가 나오잖아? 그럼 무권 대리행 책임 물을 수 있냐가 100% 나와 있는 거야. 그 지문을 먼저 찾거든? 근데 그 문장은 1, 2번엔 안 나와. 3, 4, 5번에 나오게 돼 있어. 번호도 정해졌어. 그걸 알려줘. 그럼 진짜 이거 딱 배워가지고 숙달된 사람은 시험장에서 그렇게 풀어. 그럼 남들 몇 분 고생할 걸 몇 초면 풀어버려. 그렇죠. 이게 기술이야, 객관식 기술. 기술이다니까. 기술이야, 이거 별거 없어. 배우기만 하면 돼. 민법은 문제풀이 강의를 들으셔야 돼. 문제풀이 강의를 반복적으로 듣다 보면 이 내용에선 요 정도만 확실하게 외우면 다 답이 나오는구나 라는 걸 알아요. 그러면 이 내용이 반으로 줄어. 그리고 그 외의 문장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 근데 문제풀이 안 듣고 이론만 하는 사람들은 자기가 이제 궁금한 내용이 있어가지고 이해하려고 애를 썼다? 근데 어느 시험에도 그 문장이 출제가 안 돼요. 네. 헛일을 하는 거야,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를 항상 볼 목적으로 내용을 봐야 되는 거야. 그럼 공부할 게 반으로 준다니까, 진짜로. 외울 게 몇 개 없어. 그런 거 하지 마. 햇빛 때문에. 우리 이렇게 간질난 거 못해. 안 진짜 이게. 수강생분들 민법 파이팅 할 수 있게 꽃 들고 한 말씀 해주시죠. 오케이. 고민 그만하시고 남은 기간에 최소한을 정해놓고 그거를 반복해서 일단 내 걸 만드시면 답이 펄떡펄떡 일어날 테니까. 공부하는 방식을 첫째는 타겟을 정하셔야 돼. 내가 꼭 공부해야 될 주제, 그러니까 자주 주제되는 주제. 두 번째, 내가 그래도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거, 그 부분을 확실하게 외우시고. 그게 됐을 때 이제 문제를 풀 때는 내가 외운 주제 먼저 찾고 그 주제 중에서 외운 지문을 지문 번호 순서와 상관없이 먼저 찾아서 항상 답에 접근하는 연습을 계속 하시면 100점 맞는 시험 아니니까 60점 이상은 짧은 시간에 확실하게 맞을 수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타겟을 정하고 하나를 확실하게 외우고 외운 거 먼저 찾아 푸는 연습을 꾸준히 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꽃보다 아름다운 결과가 날 테니까 끝까지 화이팅! 진짜 전국의 모든 수험생분들이 이 영상을 보기 바라면서 오늘 민법 세계 챔피언 김덕수 옹과 인터뷰를 마무리하겠습니다. 화이팅 한번 할까요, 이렇게? 네, 화이팅!